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승기 변호사. 예. 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로 어제 이병께서 꽃갈모자 쓰신 거 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아, 하나 좀 장만해 주시면은 법정에 좀 쓰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계의 귀요미 이승기 변호사님.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 반성 없는 전두환입니다. 네, 어제 30일에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어요. 예. 이게 지금 1심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사건 간단히 좀 정리 먼저 해주시죠. 전두환 씨가 이제 지난 2017년 4월에 이제 회고록을 펴냈는데 거기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또 신군보가 시위대를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네.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이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는 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네. 이 조비오 신부는 이제 해고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선정을 했고요. 결국 이제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이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인데, 예. 그간 전 씨 측이 이를 부인해 왔었는데 법원은 반대로 이를 인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게 사망한 사람은 이제 역사적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씨 측은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해서 일단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네. 또 만약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내가 모르는 일이므로 이제 조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이 논쟁적인 사안이므로 전 씨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부정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미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한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네. 또한 최근 5.18 당시 이제 광주 일대를 무력 진압하는 내용을 담은 이제 전교사 충정 작전 계획 이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문건을 보면 임무 및 전투 편성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500MD 무장 헬기를 5대 편성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500MD는 이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용 헬기인데요. 6개의 총열이 돌아가면서 분당 2,00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도청 인근의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이 탄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했는데요. 이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법원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피고인 전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검찰이 전 씨에게 이제는 징역형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그 범위 안에서 아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찰이 좀 항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잠시 히터 좀 끄겠습니다. 예,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런데 이번에 전 씨의 재판 태도도 좀 문제가 됐어요. 예. 재판에서 좀 이렇게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전 재판에서도 계속 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씨 측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이제 결례를 범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선고에서도 재판부가 전 씨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선고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전 씨가 이날 오전 재판을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이제 시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위대를 향해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화도 냈다고 하는데요. 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과가 그렇게 힘든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안내견 국회는 되는데 마트는 안 된다입니다.
한 대형마트가 이제 퍼피 워커라고 하죠. 예. 그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이 퍼피 워커가 훈련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었나요? 예, 이 퍼피워커는 이 안내견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견으로 하여금 이제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 대해서 사회성을 키우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이 서울 잠실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퍼피워커가 안내견을 훈련시키면서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마트 측 담당자가 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라면서 출입을 막고 이제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안내견은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적힌 교육용 조끼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보면은 장애인 보조견, 근데 우리가 안내견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적객업소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법안은 훈련견과 관련 봉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가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이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택시 탑승이 거부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자 동반자고 또 우리랑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유로운 출입을 좀 인정해줄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해당 안내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도 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안내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주인이 계속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파악이 될 경우에는 안내견은 주인을 물거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덩치가 큰 대형견이라 할지라도 이 가슴줄에 이 조끼까지만 입히고 입마개는 씌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게 이 안내견들은 오랜 기간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올해 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그 시각장애인인 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 예. 김혜지 의원의 안내견인 그 이름이 이제 조이예요. 예. 조이에게 이제 국회 출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 자유롭게 출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또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여야 구분 없이 조이의 국회 출입을 허용해 주자라고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여야가 하나 된 이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심지어 당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측은 이 조이에게 비례대표 0번을 수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국회 출입도 공인받은 이 안내견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안내견 출입 금지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좀 일부 분들이 이제 좀 판단을 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과태료는 벌금처럼 이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납부자에게 전가도 남지 않고 또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또 과태료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 재량에 의해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마트 측에서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사회 역시 그간 안내견과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좀 반성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